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철원 출신 우상호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에 임명됐습니다. 우 수석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지닌 인사로 여야를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원 동송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을 지내며 민주당 내 86그룹의 핵심 인물이 된 우 수석은 이번 대선에서 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겸 강원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춘천시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전기 자동차를 무료로 빌려주고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한 시민들에게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춘천시의회가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모두 중단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1년째 전기자전거로 30km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는 박재호 씨. 전기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하는 춘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씨를 포함한 이용자 수는 740여 명.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많이 타세요.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시 의회에서 운영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조금 더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갑자기 중지를 한다는 게 누구를 위한 의인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무료 교체도 중단됩니다. 춘천시가 구축한 배터리 교환소는 30곳, 월 이용 건수는 1,900건이 넘습니다. 이용자들은 앞으로 배터리 충전기를 개별 구입해야 하는데 충전기 가격만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구입을 하도 가격이 우선 비싸고 충전하는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또 앞으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춘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지원 중단은 불가피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는 멈춰두고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상 속 탄소 절감을 위해 2022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약 40억 원. 전액 삭감된 올해 운영 예산 3억 원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건설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전 제약으로 인한 발전소 피해가 늘면서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사태 해결은 멀어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정로동에 들어선 화력발전소입니다. 모두 2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가 있는데 요즘도 발전소는 하루 9%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습니다. 발전소 굴뚝에서도 수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송전 제약이 이뤄진 지 벌써 1년째입니다. 올해부터는 발전기 2기가 상업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송전 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 당국에서 전기 생산량을 배정하는데 지금 추세라면 연간 발전소 이용률은 20%를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송전 제약 하에서는 하반기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연말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릉과 동해 등 다른 세 곳의 발전소 이용률도 올해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를 팔아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 현금 확보가 쉽지 않고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아 발전소들은 이제 부도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협력업체는 손해를 보며 겨우 버티고 있고 소비 지출과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역 상권과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송전 제약의 원인인 동해안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기간은 최근 2027년까지 오히려 1년 더 미뤄졌습니다. 사업 기간과 관계없이 송전선로가 차질 없이 세워지면 내년 하반기쯤
송전 제약이 다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허가도 받지 못한 수도권 변전소 등을 고려하면 장담하기 어렵고 그때까지 발전소들이 버틸지도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상공인들과 지자체는 원전에 치중한 송전선로 이용을 화력 발전소에 적절히 배분하거나 연계 산업을 유치하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와 지역 기업 간 직거래 제도를 만들면 저렴한 비용의 전력 비용으로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발전 업계와 지역 상공인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주말 동안 도내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춘천의 한 협동조합 창고에서 목재 건조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조기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에는 강릉 연곡해수욕장 인근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택 1층 7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오후 5시 20분쯤에는 영월 남면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 불씨로 인한 불이 나 주택 내부와 집기류 등이 소실됐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저녁 8시쯤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고장으로 하차해 있던 운전자를 또 다른 차량이 추돌해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춘천시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등과 마련한 2025 제5회 차오 이탈리아가 오늘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한 이탈리아 친선 음악회를 시작으로 춘천시와 이탈리아 파르마시 간의 자매도시 의향서 교환식이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 춘천 세계 주류 마켓에서 와인 클래스와 칵테일 클래스가 진행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춘천 농산물로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교실이 열리는 등 다채로운 문화 교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고성 저도 대문어 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6일 예비 행사를 시작으로 대진항 일대에서 열린 제5회 저도 대문어 축제에 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며 6년 만에 열린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저도 대문어 축제는 저도 어장 가까이 가기 체험과 문어 판화 체험, 문어 퀴즈 배틀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당일 잡은 대문어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촌으로 꾸며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인을 폭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자 신고 취소를 종용하며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폭행한 뒤 반나절간 감금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원주의 한 모텔에서 엿새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신고를 취소하라며 피해자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57살 김모 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 수 없었을 교도소 복역 사실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왜곡의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도민의 날을 맞아 강원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6월 추천 여행지인 고성과 영월 여행에 쓸 수 있는 최대 3만 원권의 숙박 할인권을 주고 시, 군, 운영 관광지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합니다. 또 6월에서 8월까지 쓸 수 있는 도내 80여 개 관광지, 레저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사를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엽니다. 6월에 추천 관광지인 고성에서는 라벤더 정원과 메타세카이어 숲, 화진포, 이승만 별장 등 볼거리가 마련되고 영월에서는 별마루 천문대 별 여행과 동강 가족 래프팅 등 체험형 관광이 방문객을 맞습니다. 강원도가 세계 최대 규모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6에 참가할 도내 기업을 모집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게 될 CES 2026에서 통합 강원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